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조무사 스스로 하는 캐나다 이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음, 캐나다 간호조무 이민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caregivers 그리고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이해했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이라는 링크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Qualifying Work Experience 근무 경력이고요. 이 근무 경력에 따라서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You don't have any qualifying work experience. 근무 경력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캐나다 고용주는 찾았고 내가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근무 경력이 없는 첫 번째 그 파트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You have some qualifying work experience but less than 24 months. 케어기버 캐나다 간호조무의 근무 경력은 이제 24개월을 채우셔야 해요.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우자로 혹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캐나다 대학교를 졸업해서 워크 퍼밋이 있고 현재 고용주 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자고 하면 근무를 한 3개월 혹은 6개월 했어요. 그러면 근무 경력이 24개월 미만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팔트로 지원하지 않고 두 번째 팔트로 지원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당신은 working full time as a caregiver in Canada right now. 현재 캐나다에서 케어기버로 풀타임을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recently worked full-time as a caregiver in Canada. 최근에 뭐 케어기버로서 풀타임을 일을 했었거나 이렇게 하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24개월의 근무 경력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 두 번째 팔트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You have 24 or more months of qualifying work experience in the last 36 months. 이 3년 안에, 36개월 안에 24개월의 근무 경력을 채워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세 번째 파트로 만약에 24개월 근무 경력이 있다고 하면 세 번째 파트로 지원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Home Support Worker NOC 4412 4412라는 NOC라는 건데요. NOC는 이제 National Work Occupational Classification으로 캐나다 직업 분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에는 이렇게 NOC 직업 분류표로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서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서 근무하면 NOC에 몇 번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홈 서포트 워커니까 NOC 4412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4412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housekeeper doesn't count. housekeeper 단순 청소 클린만 하는 경우에는 그 이민국에서 어, 제외하겠다는 거. 이 NOC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search by NOC code 코드가 4412였으니까 4412를 누르시면 이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4412 내가 도대체 4412가 뭔지 케어기버가 뭔지 홈 서포트 워커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Home support worker home support workers provide personal care and companionship for senior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nvalescent clients. 홈 서포트 워커는 개인 케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에게 care is provided within the client's residence in which the
home support worker may also reside. 이 care는 환자의 그 집 혹은 거주하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 이 홈 서포트 워커는 아마도 같이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거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세 번째인데, They are employed by home care and support agencies, private households, or they may be self-employed. 세 가지 고용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에이전시로 고용이 되는 거예요. 이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내가 회사에 고용이 돼서 회사에서 나를 파견을 보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은 회사로부터 받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사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내가 근무를 뭐 2년 혹은 뭐 24개월 하는 동안에는 이 회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민에 필요한 행정 문서는 이 에이전시 회사에서부터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private household인데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하면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내가 캐나디언 고용주를 찾고 싶은데 찾지를 못한 어떠한 이유에서 중개 회사를 통해서 내가 고용주를 찾아요. 이 중개 회사는 캐나다 고용주를 찾을 때에만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내가 어떠한 잡 오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행정 문서는 이 프라이빗 하우스홀드 중개업자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고 캐네디언 고용주가 직접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중개업자는 캐네디언 고용주로부터 일정의 수수료만 받고, 나를 찾아준 수수료만 받고 이 중개업자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이 중개업자랑은 어떠한 행정 문서상으로 필요한 건 없어요. 세 번째로는 they may be self-employed. 이거는 직접적으로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가정이나 아니면 캐나다 개인 고용주가 나를 직접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첫 번째인 에이전시도 통하지 않았고요. 그 두 번째인 프라이빗 하우스홀드도 통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housekeepers perform, 이 housekeeper는 doesn't count, 인정하지 않으니까 굳이 해석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example 타이틀, 내가 잡 오퍼를 받는 타이틀이 이제 홈 서포트 워커 혹은 이제 퍼스널 에이드 홈 서포트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메인 듀티스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면 provide care, 케어를 제공하고, administer bedside and personal care, 어, 당연히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침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위생, 이제 뭐 성기라든지 이런 쪽에 그 케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비롯해서 bathing, personal hygiene, and dressing and undressing, plan and prepare meals. 당연히 식사도 준비를 간단하게 하고요. May perform routine health-related duties such as changing no sterile dressing. 개인 위생에 대해서 당연히 깨끗한 옷으로 환복하는 걸 도와주게 되고요. May perform routine housekeeping duties such as laundry. 당연히 이제 빨래가 있으면 빨래를 하게 됩니다. 이 housekeepers perform은 위쪽에 홈 서포트 워커스 나와 있는 것보다 더욱더 청소 쪽으로 심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뭐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employment requirements, 홈 서포트 워커로 고용되는 그 요구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secondary school education is usually required.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된다고 확실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home management experience may be required. 이 may be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경력이
있어, 네, 고용주에 따라서 경력이 필요해서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college courses in home support may be required. 뭐 대학교 2년제 혹은 직업훈련 과정에 이런 게 아마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First aid certification may be required. 응급처치가 아마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어, convalescent care or in a related field may be required. 상당히 이런 분야에서 예, 그 근무 경력이 아마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아래 능력을 겸비하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다는 걸로 좀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용이 어, 조금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 근무 경력에는 이제 2년이 필요하게 되고요. 내가 근무를 하게 되는 NOC 코드는 4412라는 거예요. 이 4412는 세 가지 형태로 고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에이전시, 두 번째로는 중개업자, 프라이빗 하우스홀, 세 번째로는 셀프 임플로이드, 직접적으로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되는 경우. 그리고 근무 경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무 경력이 없을 때, 근무 경력이 24개월 미만일 때,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일 때, 이 2년 이상이라는 거는 지원하면 이제 바로 영주권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세스고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워크 퍼밋을 그 발부하게 되고요. 나중에 2년을 채워서 2년 경력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